네,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독주하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강력한 도전자를 맡게 됐습니다. 글로벌 처방 1위에 오른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오늘부터 국내 유통되면서 내일부터 의료기관 처방이 시작되는데요.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우리 시장에서는 정말 점유율이 거의 60, 70% 되는데, 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이제 들어온다면서요. 마운자로가 뭐 성능이 좀 낫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데 마운자로 위고비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네, 그 마운자로는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출시 개발했는데요. 그 노보노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일라이릴리도 태생이 1920년대 이제 그 인슐린을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그 심혈관 계통에 아주 강한 그런 회사였다라고 보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당뇨병 치료제였거든요. 마운자로 자체도. 근데 그걸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랑 똑같은 패턴을 갖고 이제 개발해 왔습니다. 네. 특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뭐 행복한 약이라고 하는 프로작 그 우울증 치료제 예. 그 개발하는 회사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세계 최초 시총 1위인 회사로 급부상했죠. 네. 옛날에 존슨앤존슨이 이제 쭉 지켜왔던 거를 일약 그 비만 치료제로 세계 1위인 그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위고비가 지금까지의 이제 세계 강자로서 비만 치료제 역할을 해 왔는데 말씀처럼 이제 마운자로 이게 이제 상표가 이제 해외에서는 원래 그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 원래가 당뇨병 브랜드 이름이 해외에서는 잭 바운드로 이제 그 비만 치료제는 브랜드명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운자로가 이제 비만 당뇨 동일하게 통용되는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임상적으로 72주 이렇게 좀 비교한 그 임상 자료를 보니까 72주 처방에 비교. 처방을 비교해 보니까 위고비가 한 13% 정도 그리고 또 마운자로가 20% 정도 한 6.5%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체중 감량 효과가 우수하다 이렇게 체중 감량 효과가 효과가 우수하다 이렇게 72주면 한 1년 6개월 정도는 계속 먹은 이후에 체중 감량을 지금 조사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마운자로가 임상학적으로는 조금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을 감량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제라 그럽니까? 방식이 마운자로 위고비가 조금 원리가 좀 다른가요? 이렇게 효과가 좀 있다.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사실은 똑같이 GLP-1이라는 기본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GLP-1만 타겟으로 하는 소위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이렇게 비만에 대한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마운자로는 거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GIP라는 어떤 타겟을 기반으로 해서 인슐린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방을 갖다가 조절할 인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방을 좀 소위편으로 태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효과가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부작용 측면에서 모두 이제 아주 경미하긴 하지만 위장장애가 있고 위장장애. 그 마운자로가 약간씩 이제 구토라든가 설사 뭐 비중이 좀 높았다는데 크게 임상학적으로는 크게 이제 뭐 부작용이 심하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처방 대상은 다 똑같습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소위 그 BMI라고 이제 체지방 지수 있잖아요. 30을 기준으로 해서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글로벌 비만 우리 시장에는 이제 마운자로가 처음 들어오지만 글로벌 비만약 시장에서는 지금 마운자로가 1등이라면서요. 시장 점유율이 언제 그렇게 올라갔는지 추세가 어때요? 올 2분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마운자로가 한 60% 정도 마켓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 이제 어떤 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마운자로가 4조 7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위고비가 4조 2천억 원, 뭐 이미 이제 역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시장도 점점 마운자로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뭔가 좀 위기를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위고비의 판매량이 마운자로한테 지금 뺏겼으니까 일등을.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거잖아요. 저래 되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더라도 거의 60, 70%까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나더라고요. 노보노디스크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순이익 뭐 이런 측면에서 크게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미래에 대한 가치 측면에서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 FDA에서 허가된 게 위고비가 또 다른 적응증, 뭐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간에 또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고비가?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또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하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뭐 노보노디스크가 워낙 혁신 기업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대체제를 개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그런 위기가 있지만 아마도 이 워낙 또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대체 신약이라든가 어떤 약물을 바탕으로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개인적인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운자로의 위협적인 시장 기물 확대로 주가가 노보노디스크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바이오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 제약회사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상당히 좀 뭔가 새로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위고비 시장 우리 국내 시장은 1등에서 마운자로가 들어왔는데 가격 사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보통 4주 처방, 4주 패키지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럼? 가격이 이제 위고비는 이제 처음에 동일하게 5종류의 용량이 있거든요. 이제 동일 용량이 다른 거에 대해 가격 동일하게 37만 원 정도 공급가가 그렇게 돼 있고 실적으로 병원, 의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처방되는 거는 아무래도 비급여다 보니까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처방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위고비도 이제 노보노디스크 측면에서는 이게 마운자로가 출시가 되니까 위기가 있겠죠. 경쟁자가 왔으니까. 그래서 10%에서 40% 정도의 그런 가격을 갖다 인하하는 걸로 발표를 최대 했습니다. 40%까지 많이 떨어뜨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용량이 이제 최고 적은 게 0.25mg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한 20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을 낮추고 대신에 이제 고용량은 뭐 이렇게 40만 원대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형태로 되지만 저용량 때는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대폭 낮췄는데 마운자로도 가격이 그보다 약간 높은 1.5mm 때는 한 28만 원대 정도 그리고 또 5mm 정도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37만 원 마운자리가 위고비와 같은 정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향후에 고용량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7.5나 10mg은 한 50만 원대 이상. 아무래도 이제 의원 쪽에서 병원 쪽에서 처방받으면 상당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된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고비가 이제 마운자로가 유통이 되면 환자로서는 의사가 처방해 준 거를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는 마운자로냐 거죠. 위고비냐 혹시 환자가 그거는 마운자로 하겠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처방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또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의사분께서도 십시일반 또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비급여지만 가격을 그래서 한번 보고 어떨지 환자가 따져볼 수도 있겠네요. 국내에서는 지금 당연히 이제 위고비가 뭐 시장 점유율 70% 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73% 그리고 위고비 나오기 전에 싹센다, 뭐 1세대 비만 치료제, 세계를 호령했던 뭐 당뇨병 치료제이면서 비만 치료제였죠. 이제 그게 이제 스위치를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위고비에 전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싹센다의 점유율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 이인 알보젠 코리아에서 하는 동근당이라는 이제 코마케팅하는 제품인데, 그것도 뭐 한 7% 정도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큐시미아? 네네, 거의 이 위고비가 73% 이상 뭐 호령을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고비의 경쟁자 마운자로가 나오면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뭔가 양강 구도를 형성할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회사들, 우리 제약사들도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개발 준비 상황이? 우선 제일 빠른 거 한미약품이고요. 네. 한미약품은 뭐 2015년에 소위 자체 레스커버리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피해 당뇨병 치료제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 회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물을 똑같이 GLP-1 계통의 타겟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임상을 해서 올 9월에 예. 임상 3상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회사에서는 목표가 2026년 하반기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이제 그 잭 파운더 소위 말해서 마운자로가 보면은 이제 그 이중 타겟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한미약품은 이제 3중 타겟을 바탕으로 글루코간이라는 또 하나의 그 에딩하는 그런 기전을 갖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그 비만 치료하다 보면은 이거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 감소, 근육 감소. 근육 감소가 또 부작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개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서 나가 2026년 하반기 정도는 하반기 출시하지 않을까 정도.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대용제약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아무래도 주사제다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약의 편리성을 가미한 그 마이크로 니들을 적용한 그런 약물을 또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동제약은 아무래도 이제 주사제보다는 또 먹는 약이 또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먹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임상 1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 ST가 이제 메티비아라는 이제 자회사를 바탕으로 임상 1상에 이제 2단계의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원제약이라든가 기타 여러 회사들이 이쪽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그러한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도 꽤 크고 뭐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워낙 크니까 우리도 치료제 시장 규모가 꽤 지금 많이 큰 거죠, 우리나라도. 위고비가 와가지고 그 전보다 사실은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위고비의 영향에서 그런지 분기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000억. 1년 다니면 4천억까지. 그런데 마운자로가 들어오면 아마도 그게 있는 일정한 시장에서 늘어난 게 아마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총 시장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 비만 치료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약값 인하 정책입니다. 약값 안 내리면 최대 3배까지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내 미국 제약사, 우리 국내 제약사들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게? 올 5월 달에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최혜국 가격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최혜국 가격 정책이라고 하면 미국의 GDP 대비 한 60% 되는 선진국에서의 약값 정도의 최저 가격으로 미국 가격도 맞추겠다. 그렇게 해라라는 행정명령이거든요. 가격을 내려라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한 40% 가까이 전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약값도 상당히 높은 소위 말해서 혁신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완전 리모델링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런 비용에 대한 원인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이런 이제 약값을 높게 책정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PBM이라고 이제 의약품 중간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또 많이 취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약값을 내려라. 대신에 관세를 통해서 약값이 일어나는 만큼 뭐랄까 이제 해외에서 약값을 더 높게 받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그거를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렇게 해서 보전을 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우리는 즉시 뭐 다른 나라에서 약값에 대한 인상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은 네. 이 최고 가격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게 행정명령이지 예. 법안은 의회 통과된 법안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그만큼 행정명령이 과연 미국 내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실현 가능할까라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워낙 기조 자체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흐르고 있어서 약값에 대한 인하 거기에 뭐 메디케어라는 공적 보험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까지도 아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약값에 대한 부담과 우리나라에서 수출 뭐 이것도 상당 부분 아마도 부담이 갈 거다. 부담이 갈 거다. 예. 네. 예,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아주 좋은 시그널이던데요. 미국이 이제 기존에 보면 한 15위, 13위 수출 대상국이었어요. 미국에서 볼 때. 예. 근데 최근에 보면 관세 영향으로 우리가 조금 반사의 이득을 얻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네. 10대 교육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과 수입은 1위 국가가 미국인데 우리도 그만큼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측면들이 우리 기업의 이제 CDMO 회사라든가 신약 회사들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또 바이오시밀러.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관세라든가 가격에 대한 이슈 트럼프 일기 때는 그거를 제외를 시켰거든요. 저가 약에 대해서 예.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이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미국에 뭐 직접 생산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제약사들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네. 소위 리시어링,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에 생산화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시켜라. 뭐 이런 시그널이고요. 네. 그러게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 뭐 우리나라 셀트리온도 미국 내 이제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어떤 M&A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당분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어떤 그 미국 내 현지화 위탁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게 좀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에서 지금 위고비가 독주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마운자로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까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